색인 연산자를 살펴볼 건데, 어, 이 색인 연산자도 그 플러스처럼 두 개를 보통 정의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쓰일 때 하고, 이제 얘가 이쪽에 있지 않고 이쪽에 있을 때가 또 다르죠. 그래서 이쪽에 있을 때는 이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바꿔야 되지만, 다른 데 쓰일 경우에는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만드는데, 그 두 가지의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구현하냐면, 컨스트와 컨스트 아닌 걸로 차이를 두게 됩니다. 요쪽 거는 좀 이따 보고요. 요것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썼다. 뭐 이렇게 썼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컨스트 버전이 호출될 때고, 여기서는 이제 컨스트가 아닌 게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된 위치에 따라서 컴파일러가 알아서 잘 골라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산자는 색인을 이제 인자로 바뀌었죠. 색인을. 왜 밑에 건 또 인트로 구현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인트로 안 하고 사이즈로 많이 해요. 왜냐하면 범위가 인트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인트로 보통 구현 안 하고 이제 사이즈를 이용해서 구현합니다. 근데 사이즈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음수인 경우는 없죠. 얘가 이제 언사인 타입이니까 음수인 경우는 없으니까 이제 색인을 우리가 벗어나는지만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인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저 색인 검사가 매번 하니까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C++는 벡터 같은 거나 스트링도 그런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벡터는 이제 std 벡터가 있어요.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103 이런 식으로 뭔가 쓰게 되면은 얘는 색인을 검사하지 않아요. 색인을. 그러니까 색인을 검사하지 않고 그 색인을 올바르게 쓰는 건 이제 프로그래머의 책임으로 돌려놓습니다. 근데 똑같은 게 있어요. 요 색인 연산자 말고 또 어떤 메소드가 있냐면 add 3 이런 게 있어요. add. 근데 얘랑 기능은 똑같아요. 근데 얘는 추가적으로 뭘 검사하냐면 그, 그 색인의 유효한지를 검사를 해가지고 유효하지 않으면 예외를 발생시켜 줍니다. 그럼 내가 프로그램 할 때 S를 쓰게 되면은 오류들을 검사할 수 있고, S를 안 쓰게 되면 오류 검사는 안 되는데 빠르게 처리가 되겠죠. 저 검사에서. 그래서 여러분도 만들 때 색인 연산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추가적으로 저 색인 연산자들은 이제 주어진 인자를 검사하는 부분을 안 만들고, 이제 별도 또 메소드 하나 만들어서 얘는 이제 똑같은 기능인데 색인이 유효한지를 검사하는 버전을 따로 만들어 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add, set 뭐 이렇게 거 만들어 놓고, 이제 색인 검사하는 버전, 색인 검사하지 않는 버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벡터나 스트링 쓸 때도 얘가 유효한 범위를 검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API에 보고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 얘는 색인 검사를 안 하고 얘는 해요. 그거는 스트링이 어떤지 제가 기억이 없는데. 그 다음에 아까도 보면 플러스의 전위 버전과 후위 버전이 있을 때 똑같은 코드니까 코드가 중복이 되잖아요. 그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얘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쟤만 만들고 얘는 쟤를 부르게 하고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얘만 만들고 얘는 얘를 부르게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얘를 부르고 여기서 얘를 부르려면 this의 타입이 달라요. 얘는 const가 아니잖아요. 쟤는 const예요. const한 애를 부르려면 타입이 뭐가 돼야 돼? const여야 되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as const 하면 요 this를 const 애로 바꿔주는 거예요. const 타입으로 바꿔주면은 이제 얘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얘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저 색인 연산자를 만들 때 const 캐릭터 참조로 반환할 이유가 별로 없죠. 원시 타입이니까 무겁지 않으니까 그냥 캐릭터 오퍼레이터 int index const 이렇게 만드는 게 원래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서로 활용을 못 해.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쟤를 불러서 사용하고 쟤가 얘를 불러서 사용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여기는 참조로 줘야 요 수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쟤도 요렇게 만들지 않고 const 캐릭터 참조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얘가 반환하는 건 const 참조를 반환하겠죠. 그거를 const 참조를 const를 제거해 가지고 리턴해 줍니다. 좀 복잡하지. 그렇죠? 저렇게 돼 있으면 이제 복잡한데 이제 const 버전과 const가 아닌 버전을 우리가 두 개를 만들어야 될 때 코드 중복이 일어날 때 저런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거하고 요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까는 여기서 여기로 불렀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 여기서 요거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non const 아니 const한 버전에서 non const한 애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를 하나 만들고 부를지는 이제 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더 조금 더 간결할 수도 있어요. 내 느낌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용자 보시고 뭐 이제 익히면 되는 거니까 내가 많이 하다 보면은 어떤 게 나한테 좀 더 편하고 내 이해력에 도움이 됐는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는 SD as const에 constcast가까지 들어갔는데 여기는 constcast만 하나 들어가면 얘를 이제 부를 수가 있죠. 얘는 const한 애니까 얘를 부르려면 const를 제거해 줘야 되겠지. 제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면 얘를 참조로 안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그런 이득도 있습니다. 그래서 색인 연산자를 우리가 다중정의할 때는 두 개를 만들고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건 const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되겠고 이제 코드가 중복되니까 그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도 있죠. 있으니까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덧셈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덧셈. 문자열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A, B, C 더하기 X, Y, Z 이렇게 되면 이제 결과가 이렇게 되는 애를 만드는 거잖아요. 덧셈 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은
새로운 객체, 요 합쳐진 애를 유지할 애를 이제 하나 만들어 놓고요. 하나 만들어 놓고 얘의 크기를 두 개를 합친 거로 만들어 놔요. 근데 공간 확보는 요것보다는 하나 더 커야 되겠죠. 끝에 넓은 자를 넣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앞에 거 복사하고 뒤에 거 복사한 다음에 이 레트를 반환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결합해야 되니까 두 개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를 만들어 주고 이제 복사를 해주면 이제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런 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뭐 얘가 A, B, C, 얘는 M, N, O, 얘는 X, Y, Z. 뭐 이런 식이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A, B, C, M, N, O, X, Y, Z.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실제 얘는 플러스 연산자를 조 함수를 몇 번 호출해요? 두 번 호출하게 되는 거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얘 결과와 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 A 플러스 B가 호출하게 되면은 새로운 스트링 객체가 몇 개 생성될까? 몇 개? 두 개가 생성돼요. 왜냐하면 여기로 가보면은 요 안에서 뭐가 만들어져? 레트라는 애가 만들어지죠. 그 레트는 어디서 존재하는 애야? 플러스 안에서 존재하는 애야. 근데 걔가 반환이 되잖아요. 반환이 되면 요 위치에서 또 만들어져야 돼. 임시 객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A, B, C, M, N, O라는 애라 두 개가 만들어져요. 근데 둘 다 어떤 객체들이야? 임시 객체들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만들었다가 금방 없어지는 애들이에요. 금방 있다가 금방 없어지는 애들인데 정상적인 요대로 우리가 하면 얘는 뭘 이용해서 만들까? 요 임시 객체는 반환되는 요 객체, 임시 객체는 얘는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void foo라는 함수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A, B, C, M, N, O라는 문자 객체를 이 후 공간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여기 있던 요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함수 공간에 있던 애를 여기다도 한 번 더 만들어줘야 돼요. 그 애를 만드는 건 뭘 이용해서 만들어요?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임시 객체를 만드는 비용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만들지?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안 만들어도 되는데 이 비용을 줄이려고 해서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 연산자예요. 요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 연산자가 왜 필요하냐?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보다 저렴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언제 그럼 이동 생성자를 쓰냐 하면은 임시 객체를 이용해서 임시 객체를 만들 때에는 임시 객체를 이용해서 임시 객체를 만들 때에는 이동 생성자를 이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복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요 오퍼레이터 플러스에서 만들어진 원래는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제 메인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하는데 애플, 바나나, 체리로 되어 있어요. F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처음에 A 더하기 B를 하잖아요. A 더하기 B. 근데 이 안에 이제 매개 변수로 A와 B를 받겠죠. 뭐 이게 A는 객체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 오퍼레이터 플러스 안에서 이 레트라는 애가
애플, 바나나로 만들어집니다. 이 만들어진 애가 이제 여기에 요 메인에 하나가 더 만들어져요. 얘가 없어지면서 요 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때 뭘 이용한다?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요 템프, 요 임시객체와 C를 덧셈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또 레트라는 애가 하나 또 만들어지게 되겠고, 얘는 애플, 바나나, 체리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고, 얘가 여기에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가 항상 두 개씩 만들어지면서 그 만들어지는데, 이들도 일반 객체들과 똑같이 이 렛도 그렇고 요 애플 바나나 체리나 똑같이 이제 그 동적 생성도 하고 SD 카피도 이루어지게 되겠고 나중에 딜리트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을 한다는 개념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래 복사 생성자를 이용하는 건 이 A가 이렇게 있으면 B를 만들면 아까 똑같이 O를 복사해주고 얘는 원시 타입이니까 상관이 없는 애예요. 그리고 이 버퍼는 얘와 똑같은 크기의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복사를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그 복사 생성자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동 생성자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이동 생성을 하게 되면은 얘가 원래 요 데이터인데 얘를 이동 생성해서 얘를 만들면 얘의 똑같은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얘가 그냥 얘를 가리키게 만드는 거예요. 가리키게 만들고 얘를 끊어줘야 돼요. 이게 이동 개념이에요. 새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복사해 가지고 다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걸 뺏어오는 거예요. 왜? 얘는 이제 필요 없는 애니까 뺏어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요걸 만들 때 얘를 안 만들고 제 템프는 얘를 가리키게 하면 되죠. 그러면서 얘를 끊어줘야 돼요. 이 끊어주는 게 왜 중요할까? 안 끊어주면은 얘가 소멸할 때 뭘 하겠어요? 얘를 딜리트 하겠죠? 그럼 안 되니까 얘는 널 PTR로 바꿔주는 거예요. 얘는 이제 곧 사라지려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원래는 new 해가지고 공간 확보하고 복사하는데 얘는 안 하죠. 얘는 안 하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얘의 버퍼는 널 PTR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자를 보세요. 이 인자는 뭘 받아? 요거 두 개죠. 그럼 두 개는 무슨 참조예요? L 밸류 참조가 아니라 R 밸류 참조이고요. 임시 객체를 인자로 받으면 저가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반환되면서 얘가 반환될 때 그 반환된 얘는 임시 객체예요. 곧 사라지니까 얘를 이용해서 임시 객체를 만드는 건데 임시 객체를 만들지 않다 하더라도 얘를 만들 때 얘는 곧 소멸한 애니까 복사 생성자를 쓰지 않고 뭘 써요? 이동 생성자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동 생성자를 쓰게 되면은 new 하는 거, 공간 확보하는 거, 복사하는 비용, 딜리트하는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생성하는 비용이 돼요. 이 이동 대입과 이동 생성은 뭐 저절로 그 임시 객체를 막 쓰게 되면은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이제 A가 있고 A 이퀄 B를 해요. 그러면 요때는 뭐가 불러줘요? A, B가 둘 다 정상적인 L 밸류들이에요. 그러면 얘는 복사 대입 연산자가 불러집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 B는 더 이상 이 뒤로는 안 써요. 안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A equal B 하는 게 아니라 A equal std move B를 할 수가 있습니다. std move는 얘 뭘 해주는 거냐면 L 밸류를 R 밸류로, 임시 밸류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요 equal는 복사 대입이 불러주는 게 아니라 뭐가 불러줘요? 이동 대입이 불러줘요.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항상 이 std move를 쓰면 효과적일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애들은 복사 생성자도 안 만들어요. 복사 생성자도 안 만드는 애들은 이동 생성자가 필요 없는 애들이에요. 이동 생성자가 없으면 이동 생성자를 써야 되는 데서는 그냥 복사 생성자를 만들어요. 복사 생성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한다는 거는 이 A, B가 이동 생성할 때 효과가 있는 애들이에요. 어떤 애들? 아까처럼 동적 할당 애들을 주소로 갖고 있어서 깊은 복사를 하는 애들을 만들어 놓은 애들은 추가적으로 이동 생성자를 만들어 놓으면은 임시 객체들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이동 생성, 이동 대입. 요거예요. 그래서 이동 생성과 이동 대입은 이런 식으로 요 2개짜리로 만들어요. 근데 얘와 얘를 비교해 보면 똑같이 딜리트라는데 얘는 옮겨주고 요 새 공간을 확보하고 복사하는 비용은 없어요. 없고 그냥 템 버퍼를 S 버퍼에 대입을 해준 거예요. 내가 네 거 쓸게. 그리고 너는 이제 널 PTR로 바꿔놓는 거예요. 내가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요 2개가 중요한 거예요. 생성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저렇게 되니까 복사 생성자와 복사 대입 그리고 이동 생성자와 이동 대입이 코드가 많이 중복되죠.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많이 중복돼요. 그래서 저런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애들 만들 때 copy and swap이라는 기법을 씁니다. 근데 쟤는 뭔지는 다음 장에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깊은 복사를 하는 애들을 만들어줘야 될 때는 아마도 이동 생성자를 하는 애들까지 만들어주면은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11부터는 빅3가 아니라 빅5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빅5라는 건 이 빅5 중에 하나를 만들어야 되면 나머지도 잘 만들어서 써야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동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4개 요거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퍼레이터 가지고 요 가로 2개, 가로 열고 닫는 요게 이제 함수 호출 연산자를 이제 다중정의하는 건데 이 함수 호출연산자를 이제 구조체를 만들어 놓고 얘만 딸랑 하나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함수 객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애를 만들어 놓으면은 I 이렇게 호출해서 쓸 수가 있어요. 정수 2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객체 이름을 함수 이름처럼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이 함수 연산자, 함수 호출 연산자를 다중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함수 프로그래밍은 이제 함수를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정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정렬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라이브러리에 만들어져 있지 않을 테니까 내가 정렬할 때 뭘 줘야 되냐면 정렬할 때 사용할
비교 함수를 만들어서 줘야 돼요. 그걸 만들어주는 방법이 한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함수 객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함수 객체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람다 표현식이라는 걸 써서 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이제 구조체를 만들었을 때 거기다가 이제 오퍼레이터 얘를 다중정의해 놓으면 이제 sort는 얘를 써요. 얘를 써서 이제 정렬을 해줍니다. 그래서 함수 객체는 이제 고급 프로그램 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근데 요즘은 얘를 많이 안 써요. 왜 안 쓰냐? 얘 대신에 얘를 더 많이 씁니다. 요즘 추세는 이제 함수 객체라는 걸 안 쓰고 람다 표현식이라는 것들을 더 많이 써요.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얘를 더 많이 쓰는데, 이 함수 객체들은 다양한 기능들을 하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보면 얘는 뭐라는 거예요? 얘 최종적으로 get 하면은 어떤 값을 줘요? 계속 요 값들을 합한 값을 주겠죠. 그래서 이 함수 객체를 만드는 게 어떤 많은 기능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얘는 일반적인 구조체 또는 클래스니까 여기에 뭐가 돼? 메소드 추가할 수 있고, 이 함수 요 메소드 말고도, 요 연산자 다중정의하는 거 말고도 추가적인 메소드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멤버 변수를 추가해 가지고 얘를 활용해 가지고 얘의 기능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요 얘는 기준점을 매번 바꿀 수가 있죠. 얼마나 가까운지 보고 싶은 건데, 그 레퍼런스 포인트를 내가 얘를 생성할 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0을 기준으로 0에서 가까운 애들, 뭐 10에서 가까운 애들, 그러려면은 nearer 만들 때 저 초기를 뭘로 만들어주냐면 nearer 10 만들어 놓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죠. 그럼 어떤 게 더 가까운지 저 10을 기준으로 비교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 객체들은 일반적인 함수 말고 막 전역 변수를 써야 될 것 같은 것도 전역 변수를 안 쓰고 뭘 쓰면 돼요? 여기다 멤버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쓰게 되면은 그런 비슷한 기능을 하겠죠. 이 함수가 계속 불러지면은 그 결과들을 누적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풍부한 기능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거형 같은 경우도, 이제 열거형도 우리가 연산자들을 다중정의해 가지고 열거형을 그 피연산자로 활용하는 함수들이나 연산자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요 weekday 해가지고 어떤 변수가 Tuesday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걔를 플러스 하면 이 유지되는 값이 Wednesday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열거형에 대해서도 내가 다양한 이제 연산자들을 다중정의해서도 프로그램할 수 있는데, 이 열거형의 경우에는 다 뭘로 만들어야 돼요? 일반 함수로 이제 다중정의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빼먹은 거 있나? 빼먹은 거가 없는 것 같아요. 대충 다 설명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내가 필요할 때 함수를 만드는 대신에 연산자를 다중정의해서 이제 써보면, 이제 어떤 애들은 편리하게 만들어서 쓰는 것 같고, 어떤 애는 굳이 그걸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보면 이제 되게 편리한 애, 그 간결성에 도움이 주는 요소들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팬시하게 멋져 보이려고 코드를 만들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코드는 이제 클린 해야 돼요. 가독성이 좋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봐도 내 코드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만든 코드를 필요하면 수정해야 될 때
쉽게 수정할 수 있어야 좋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괜히 멋부리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중요한 게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이라는 개념은 또 복사 생성자, 복사 대입, 그리고 깊은 복사, 멤버 기반 복사, 요것들을 이제 요 케이스윙을 가지고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앞에 봤던 덧셈구는 이동 생성자라는 게 필요 없어요. 왜? 복사 생성자도 필요 없는 애니까. 그래서 걔는 SD move 해도 그냥 복사 생성자가 불러줘요. 그러니까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